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캐스퍼 판매 중단 위기 소식 때문에 황당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판매 노조가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캐스퍼를 온라인으로 팔지 말라고 하면서 논란이 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더라고요. 저희 영상도 그날 이슈가 많이 되어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아니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면 그만큼 차값이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캐스퍼는 저렴하게 팔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잖아요. 임금이 절반 수준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되고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중간에 영업 마진도 빠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일반적인 경차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캐스퍼 가격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는 구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도 그렇고 서로 완벽하게 동의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캐스퍼는 최하위 트림에 터보 엔진만 옵션으로 넣어서 1,400만원대로 구매하는 게 제일 좋고 차박에 필요한 옵션을 갖추더라도 1,500만원대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요. 무조건 풀옵션으로 비교하면서 캐스퍼 가격 미쳤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상대적인 가격입니다. 일단 캐스퍼가 경차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경차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게 맞습니다. 공정하게 자유롭게 엔진으로 비교해볼까요? 캐스퍼는 벤 모델이 없으니까 일반 승용 모델이라는 기준도 함께 생각하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모닝의 가격 범위는 취득세 포함 1,180만원에서 1,780만원입니다. 레이의 가격 범위는 취득세 포함 1,360만원에서 1,800만원이고요. 캐스퍼의 가격은 취득세 포함 1,390만원에서 1,940만원입니다. 모닝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레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 레이랑 모닝에 없는 터보 모델을 생각해보면 시작가가 1,50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더 비싸게 보이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캐스퍼는 임금이 더 저렴한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된다는 점, 그리고 100% 온라인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치보다 비싸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대한 것보다 비싸게 나온 걸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경차 규격을 충족하고 경차 혜택을 받는 경차로 분류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캐스퍼를 굳이 경차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 때문에 현대차가 깔아놓은 명분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캐스퍼가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다들 뭐라고 불렀나요? 경영 SUV라고 불렀죠. 그래서 캐스퍼를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은 더 경차스러운 가격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현대차가 캐스퍼를 발표할 때 새로운 수식어를 붙여버립니다. 경영 SUV가 아니라 엔트리 SUV라고 표현을 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캐스퍼의 가격이 경차 라인업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차 입장에선 캐스퍼의 가격이 SUV 라인업하고 비교되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게 가격 차이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차 라인업에서는 모닝보다 레이가 비싸고요. 경차인 레이보다 캐스퍼가 비쌉니다. 엔트리 SUV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전략입니다. 어쨌거나 가격이 책정됐고 가격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던 것보다 높게 나온 거잖아요. 현대차 직원으로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볼까요? 야, 이거 경차라고 홍보했다간 분명 가격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게 뻔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경차인 건 맞긴 한데 SUV이기도 하니까 경영 SUV 아니지 경차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엔트리라고 하자. 엔트리 SUV라고 하면 가장 작은 SUV라는 말이기도 하니까 잘 어울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성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실제로 시승을 해봤고 저는 가격이랑 옵션 분석을 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도 의견이 일치했던 건 상품성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차에서 끝났다면 없었을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엔트리 SUV라는 키워드에 맞게 경차랑 갭을 둔 거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터보 엔진입니다. 이 터보 엔진을 최하위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터보 엔진 선택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모닝하고 레이랑 차이가 벌어집니다. 모닝도 분명 터보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터보 엔진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캐스퍼의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터보 모델이 도입됐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경차와 SUV라는 차이를 두려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뒤로 젖혀지는 2열 시트라던가 풀폴딩 되는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반자율 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상품성의 폭을 크게 넓혔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물론 안 좋게만 보면 한없이 안 좋게 보이죠. 옵션 장난이네, 가격이 미쳤네 이런 말들만 나온다고요. 그런데 직접 시승을 하고 온 김승현 편집장은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승차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제네시스에나 어울리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넣을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높은 가격대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까지 고려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이게 물론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전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이 좀 복잡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가장 저렴한 엔트리 SUV란 점입니다. 가장 저렴한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선 많이 팔리는 게 불리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입장에선 판매 간섭과 이익 관계를 고려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기업 입장에선 작고 저렴한 차보다 크고 비싼 차가 많이 팔리는 게 이득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실제로 김승현 편집장이 좋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티볼리가 한창 잘 팔릴 때 시승 행사에서 쌍용차 관계자를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때도 쌍용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편집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요즘 회사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많이 팔려서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회사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작은 차라 남는 게 적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렉스턴급이 많이 팔리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쌍용차가 티볼리를 많이 팔았다고 해서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죠. 이건 쌍용차뿐 아니라 모든 브랜드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현대차 입장에선 캐스퍼보다는 베뉴보다는 코나가 많이 팔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만약에 캐스퍼 가격이 완전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옵션을 웬만한 걸 다 넣어도 1300만원대예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캐스퍼에 옵션 넣을 바에 베뉴 깡통을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베뉴 깡통 살 바에 캐스퍼에 옵션 많이 넣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캐스퍼는 여기에 새로운 이익관계도 추가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차잖아요.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 같은 차의 이익관계는 너무 간단하죠. 현대차 생산 노조, 현대차 소속의 영업사원, 크게 보면 이 정도로 끝입니다. 그런데 캐스퍼는 다르죠.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작게 보면 광주시, 크게 보면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대차 생산 노조랑 영업사원은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이런 걸 따져보면 캐스퍼가 진짜 그랜저만큼 초대박 나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중박만 쳐도 성공한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에도 도움되고 광주시에도 도움되고, 크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린 거니까 중앙정부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현대차에게도 이익이 돌아갑니다. 초대박이 아니라 중박만 쳐도 이런 이익관계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기존에 팔던 차들 간의 판매 간섭도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고요. 만약에 가격이 모닝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이익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가격이 비교적 높게 느껴지고 있는데도 대박이 났다고 하잖아요. 이 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판매 노조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조금 비싼 탓에 고객 수요가 덜 몰리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관계에 반대해 있는 사람들의 반발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당연히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 생산 노조 평균 임금이 9천만원이에요. 모닝이랑 레일을 만드는 동이오토도 평균 임금이 6천만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임금은 3천만원대예요. 이렇게 되면 생산직한테 가는 건 상대적으로 적겠죠. 현대차한테 가는 건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요. 심지어 판매 노조한테도 떨어지는 이익이 없잖아요. 10만 대 팔릴 거 5만 대만 팔릴 수 있게 가격을 조금 비싼 듯하게 내놓고, 대신 판매량이 줄어드는 만큼 감소하는 이익은 가격을 경차보다 조금 비싸게 책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큼 상쇄가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맞다면 현대차가 진짜 큰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딱 서로의 이익들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선택한 거니까요. 캐스퍼 가격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궁금했던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기업하고 소비자들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산직, 판매직, 부품 협력 업체, 그리고 지역 경제까지 얽혀 있고, 특히나 캐스퍼는 기존의 이익 관계보다 더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과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캐스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온 이유는 현대차가 스스로 경차와는 다른 엔트리 SUV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존 경차들과 다르게 상품성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가격 범위도 넓어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익 관계와 판매량 간섭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 입장에선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캐스퍼 가격이 비싼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